해주셨을까요? 네, 여러분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동원건설산업 이종걸 부장님 자리해 주셨나요? 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역시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DL-ENC 이준성 부장님께서 네, 자리에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역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SH수력은행 정종길 센터장님께서 자리에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유호산업개발 배기현 전무님께서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여기 계시는군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태성건설 주식회사 김유나 이사님께서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KR투자증권 양미진 영업이사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9일산업개발 주식회사 최공원 전무이사님께서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저쪽에 계시는군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NR코리아 네, 박세훈 부회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무궁화 신탁의 전우현 팀장님께서 자리 참석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주식회사 DS투자증권의 강은규 부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공감종합건설의 김현재 대표님께서 자리 빛내주셨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구강산업개발의 박덕기 본부장님 그리고 민경은 이사님 두 분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현대차증권의 최순환 책임 매니저님께서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밖에도 모든 분들을 소개 올려야 하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혹시 제가 소개 올리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중간중간 계속해서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행사는 동현회계법인 그리고 주연도시미학 네, 그리고 오늘 행사는 동현회계법인 주연도시미학 법무법인 해송에서 주최하고 계십니다. 네, 그중 동현회계법인의 김현재 전무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현회계법인의 김현재 전무고요. 여기 소개가 되어있나요? 아무것도? 네. 이번에 부동산 임대 주택 관련해서 여기 여러 전문가들 분들 모시고 우리 동현회계법인과 같이 한번 소개하는 중요한 아주 소중한 자리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중요한 정보와 또 흥미로운 또 이런 스토리가 되시길 바라고요. 저희 회계법인은 아시다시피 회계와 세무 쪽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회계법인이고요. 소개서가 좀 띄었으면 좋겠는데 여하튼 특히 세무 쪽으로 굉장히 많은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 양도나 상속이나 증여 관련 제세들 많이 이제 플래닝이라든가 세무조사라든가 이런 쪽에 많은 컨설팅을 하고 있는 회계법인입니다. 이제 곧 저 왼쪽에 계신 원종희 전무님은 마치 동현회계법인의 중에서 인사하시죠. 동현회계법인의 원종희 전무고요. 네. 상속이나 증여 양도 관련 재산제세 쪽에 특화되어 있는 전문가고요. 세무대학 출신이고 국세청 출신입니다. 우리 회계법인 국세청 출신들하고 같이 조인되어 있어서
나중에 대관 업무라든가 세무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쪽에 계신 우리 전백산 전무님이시고요. 네. 지금 이제 강연을 할 전무이시고 오늘 회의의 주축이십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개발이라든가 BFR 같은 금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거의 20년 걸쳐서 저랑 같이 손을 잡고 이쪽으로만 전문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일을 같이 하고 있는 아주 믿음직하고 굉장히 뛰어나신 분입니다. 곧 강의 시작하실 거죠? 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강연이 크게는 두 가지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공급자 입장에서에 대한 강연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소비자 입장에서 그 큰 테마는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동안 여기 참석하신 내분들이 건설사, 금융기관, 개발사, 공급자의 이주에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저 또한 그동안 그 부동산 컨설팅 업무라는 게 공급자 위주에서 어떤 사업 비조달, 사업 타당성 그런 관련된 업무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큰 대주제가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인데요. 조금 쉽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하면 공공성 주택 뭔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이 민간임대 주택 하면 기존의 인식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저희들 삶은 렌트 시대인 것 같아요. 지금 생활 전반에 자동차, 정수기 여러 가전제품이나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제 렌트해서 살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사는 것보다 소유하는 것보다 렌트가 더 효율적이다. 이제 집 또한 제 나이대 정도 되는 분들은 아마 어렸을 때 집을 꼭 사야 된다 그런 인식이 굉장히 강할 겁니다. 하지만 집을 사는 것보다 렌트로 소유하지 않고 임대로 사는 게 더 훨씬 경제적이다. 이제 어떻게 보면 큰 범위에서는 방향 설정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강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사업 구조입니다. 죄송합니다. 민간임대 공급에 대한 활성화 취지. 사실 이게 민간임대 주택 하면 공급자 지위에 있던 건설사, 개발사들 사실 그렇게 경험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공급자의 지위에서 민간임대 주택을 약간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정책 지원 제도에서 민간 임대 주택 하면 주택 도시 기금을 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은 민간 임대 주택 개발 사업에 주택 기금이 투입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부 정책 지원 제도에서 주거 문화에 대한 새로운 트렌드 변화이며 주택 소유에 대한 13년 후에 안정적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주택 기금이 들어가면 자기 집을 먼저 소유를 목적으로 분양을 받는 게 아니고요. 10년 동안 입주를 해서 10년 후에 안정적으로 자기 집을 소유할 수 있는 구조를 갖기 위해서는 주택 기금의 활용이 공급자 입장에서 꼭 필요하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주택 공급자에게 그 정책 지원 자금이 나가는 게 주택 도시 기금인데 공급자에게 14년 만기 상한입니다. 이걸 좀 더 제가 쉽게 해석을 하면 여기 건설사들도 계시고 개발사들도 계시는데
1000세대 짓는 개발자한테 제가 호당 1억 2천입니다. 한도가. 올해 4월 5일부터 내년 4월 5일까지 한시적으로 2천만 원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행에서 그 4월 5일 전까지만 해도 한도가 최대 한도가 1억이었는데 1억 2천을 그 호당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자 1000세대에 대한 개발자한테 제가 호당 1억 2천이 한도이기 때문에 1200억을 제가 가져다가 사용을 하세요. 그리고 14년 후에 만기 상환하세요. 라고 지원을 해줬습니다. 개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분이죠. 그리고 대신에 1년의 금리는 연 3%씩을 저한테 주셔야 됩니다. 그게 민간임대주택입니다. 네, 그 말은 좀 쉽게 설명을 하면 건설회사의 공사비, 민간임대도 PF 조달로 사업 조달을 합니다. 그러면 PF 상환이 되고 건설회사 공사비 지급을 하는데 1,300억을 아니 1,200억을 13년 후에 만기 상환을 한다고 하면 전반적인 현금 흐름에서 아주 좋은 환경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간임대주택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우리 은행의 기금 운영을 받을 수 있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공급자 지위에서 요즘 주택 공급이 어려운 이유를 5가지를 한번 나열을 해봤습니다. 전체적인 개발 사업비 조달 계획. 실질적으로 보면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요즘 신규 공급을 못하는 이유는 사업성에 따른 사업비 조달이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신규 공급이 어려운 상태고요. 두 번째는 주택도시기금 대출 14년 만기. 기금 대출에 대한 건설사가 연대 보증을 하냐 안 하냐. 이 말은 이제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그 건설사에 제가 이제 민간 임대 관련돼서 뭐 교육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회의를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기금이 들어오면 우리 건설회사가 14년 동안 연대 보증을 하지 않습니까? 왜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책임 건설사는 연대 보증을 하게 돼 있는데 민간임대 주택의 구조에서 준공까지에 대한 한시적 보증이나 책임 준공, 뭐 연대 보증보다는 책임 준공이 좀 더 이 신용 공여지만 좀 더 완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책임 준공으로 국내의 주택 도시기금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PF 대출의 보증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허그 HF에 대한 보증, 분양 리스크 마지막에 1번, 2번, 3번, 4번이 다 협의가 된 후에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건설사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 분양될까요? 왜냐하면 민간임대주택도 사업비 조달에서 기금이라는 제목이 들어가지만 결과적으로 분양물 공사합니다. 일부는. 예, 비율로 따지면 한 50% 정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양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건설사업 원가 상승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간 임대주택 또한 똑같습니다. 그 분양 리스크는 사업 원가가 상승을 하면 우리 일반 분양가가 상승을 하죠. 당연히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보증도 상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과연 이 분양 리스크가 존재하느냐, 또 분양이 다 끝났는데 이주 리스크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에서 몇 군데는 이주 리스크가 약간씩 발생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건설사 공급자 입장에서 책임 준공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 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지금 현재 그 착공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현장도
이 건설 사업 원가 상승 때문에 굉장히 보존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전반적으로 한 30% 내에 건설 사업 원가가 현재 상승돼 있는 상태가 국내에 있는 건설 환경이지 않을까. 자, 첫 번째로 임대주택에 대해서 공급자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사업비 조달 계획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왜냐? 공사비 받을 수 있어요. 월별 공사비 현금 흐름상 쇼티지가 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포괄적으로는 사업성입니다. 이 분양가로 분양이 가능할까요? 물론 소비자 선택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사업성입니다. 예, 이 사업성에 따른 이 사업비 조달 계획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현재 신규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모든 사업비 지급에 대한 그동안의 국내 시장은요, 그 호황기 때나 지금 불황기 때나 사실 여기에 건설사도 계시지만 소비자에 해당되는 분들도 참석을 하셨을 텐데요. 국내의 모든 개발은 소비자가 해결사였습니다. 왜냐? 분양을 받아야지 PF도 상환하고 공사비도 지급하고. 근데 불황기 때는 소비자가 선택에 대한 우위에 있는 겁니다. 공급자보다. 그러다 보니 이 건설사 이 사업비 조달이나 모든 개발 환경은 소비자가 관망하기 때문에 신규 공급이 안 되는 거고요. 이런 상태에서 신규 공급을 했을 때 분양자가 선택을 안 하면 착공이 들어갔을 때는 시공사가 그 책임을 이어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신규 공급이 그만큼 어렵지 않았나 싶습니다. 민간임대주택은요, 많이 이렇게 약간 이 부분에서 혼동이 되는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있고요,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그 공공임대주택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뭐 LH, SH, 경기도공사 어떤 지역의 국가 공사가 사업 주체자 지위에서 공급을 했을 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라고 하고요. 민간인, 건설사, 임대사업자가 개발하는 게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인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사업 형태가 똑같은 민간임대주택인데 사업 형태나 구조에서 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임대협동조합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자, 이 형태에서 사업비 조달하는 환경을 간단하게 도표를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자, 임대는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고요. 주택기금이 들어갈 수 있느냐, PF 대출이 가능하냐, 그 다음에 계약금, 중도금에 대한 허그나 HF의 보증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사업비 조달이 가능하냐를 한번 도표로 표기해봤는데 여기에서 민간임대협동조합은 준공이 떨어지면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허그가 HF나 보증이 되게 돼 있죠. 그리고 지역주택조합 재개발 재건축 실질적으로 국내 개발 사업은 사업비 조달 계획이 안전하게 나오냐 안 나오냐의 문제지 공급이 활성화가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실질적으로 사업비 조달 측면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 범위에서 현재 이 민간임대 협동조합은 표에 보시는 것처럼 전국에 약 150여 개의 민간임대 협동조합의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50개여 개 되는 현장들이 현재 토지 매입이 100% 완료된 데도 있고요. 주택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된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 단계의 사업장도 있고요. 실적으로 국내에서 민간임대 협동조합으로 허그 보증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민간임대 협동조합 사업 형태에서 우리 은행이 기금 대출을 해준 사례가 국내에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 민간임대 특별법에 보면 협동조합, 민간임대 협동조합의 기금과 허그가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할 수 있게끔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 접목된 사례는 국내에 없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 민간임대 주택의 사업비 조달 구조에서 기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은행에서 민간임대 협동조합의 기금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정비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전산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기금을 취급할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 은행에서 이 임의단체인 지역주택조합이나 민간임대 협동조합의 기금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주택도시기금은 임대 사업자한테 대출을 해주는 장기 저리 금융 상품이지 조합원들한테 해당되는 기금 운영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여기 국내에서 민간임대 협동조합 형태의 준공이 떨어진 첫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작년 10월 10일자로 인천 영종도에 있는 미단시티 누구나 지금 뭐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 정권에서 뉴스테이 누구나 집 이제 그런 형태의 상품이 나왔었는데요. 사업비 조달 측면에서 이 현장은 허그 보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주택기금 대출이 지금 뭐랄까 이 지원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1000세대가 되는 대규모 큰 현장이 준공이 났습니다. 국내의 첫 1호의 사업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무궁화 신탁이 관리형 토지 신탁 구조로 준공이 났고요. 동원건설 산업에서 책임 준공과 PF 대출금, 조합원이 납부한 출자 분담금, 매매 예약금이라고도 합니다. 해서 작년 10월에 준공이 완료가 됐으나 아직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 신고가 현재 안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영종 인천시에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입주를 못 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준공이 났는데 지금까지 입주가 안 돼 있다고 하면 뭔가 문제가 발생이 된 거죠. 사업비 정산입니다. 지금 현재 이 현장에 뭐 세부적인 내용이 있겠지만 큰 범위에서 PF가 2,800억이 나가 있고요. 지금 건설사가 받아야 될 공사비 미정산금이 약 700억 정도가 남아 있다 보니 그 부분에서 서로 해결이 안 되다 보니 현재 입주자들이 입주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한 가지 꼭 아셔야 될 게 있는데요. 이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고 믿고요. 그 다음에 지역주택조합, 직장 지역주택조합, 민간임대 협동조합 다 조합입니다. 이 조합사업 형태는 여기 계신 분들이 여기 남양주 체육관에 민간임대 짓는 조합원으로 들어오셨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조합원들이 분양자입니까? 사업 주체입니까? 네, 앞에 계시는 한번 뭐 회장님께서 말씀해 보시면요. 네. 사업, 네. 네? 분양 받은 사람입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분양자가 아닙니다. 사업 주체입니다. 이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지역주택조합, 민간임대 협동조합. 네, 앞에 계시는 그 회장님께서 저는 분양자라고 하셨습니다. 분양자면 나는 처음에 착공을 할 때, 분양을 받았을 때 내가 분양자고 분양 대금을 납부하기로 한 금액만 납부하면 내가 입주를 해야지 왜 입주를 안 시켜주느냐. 그렇죠? 사업 주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지급되어 있는 공사비나 사업 정산금을 세대수에 비례를 해서 안분 비례해서 그만큼을 추가 부담을 하셔야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곧 사업 주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착공이 들어가 있는 현장은 건설사의 책임 준공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신규 현장들은 수주 환경에서 건설사들이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왜냐? 공사비가 많이 올라갔고 사업 원가가 30%가 올라가 있는데 기존의 관리 처분 계획은 지금 30%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당연히 관리 처분 계획 변경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조합원들한테 추가적인 부담금을 받아들여야지 공사비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 사업 주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많은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은 법규가 개정이 된 게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아직도 많은 현장의 민원과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게 지역주택조합입니다. 민간인들 협동조합 형태 또한 지역주택조합과 약간 유사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주요 사업비 조달 계획에서 공공지원 민간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택 도시 기급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어려운 환경에서 사업비 조달하는데 가능합니다라고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도대체 기금 대출이 전체 사업비 조달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합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29.34%라고 되어 있는데요. 약 30%입니다. 이제 토지비가 조금 이제 전체 사업비 계획에서 토지비가 좀 많은 데는 비율이 좀 바뀔 수 있겠죠. 대략 약 30% 정도가 전체 사업비에서 차지합니다. 이 30% 비율은 어떻게 생각하면 시행자, 공급자 입장에서 시공사는 책임 준공의 입장이기 때문에 시행자 입장에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에코티성입니다. 물론 대출이긴 하지만 공급자 입장에서는 14년 후에 만기 상환하기 때문에 14년 동안은 공급자가 에코티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수지 분석표 보시면 30% 남는 개발사업 국내에 있습니까? 없죠. 이 기금 대출이 들어가서 30%의 현금 흐름을 아주 안전하게 해주기 때문에 지금 환경 상태에서 주택 공급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민간 임대 주택 또한 보시면 30%의 현금 흐름 좋지만 건설사들은 아직도 물론 아주 좋다. 현금 흐름 좋고 보증도 많이 완화돼서 협의점이 있어서 좋습니다. 하지만 건설 원가가 올라가면 임대보증금 또한 같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토부에서 올해 7월과 9월 달에 정비사업 현장에 우리 시프트 주택이라고 해서 매입형 임대주택 있죠. 인가를 내주면서 20%는 공공지원 민간 임대로 해서 LH나 SH가 매입해가는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그 임대주택 매입가가 기존에 100이면 40%가 올라갑니다. 매입가가. 그거는 조합원들이 사업을 하는데 20%의 어떻게 보면 기부채납 형태의 임대주택을 시나 지자체나 LH에 매각을 하는데 사가는 비용이 100원에 사갈 걸 140원에 사간다는 겁니다. 그 말은 사업 원가가 그만큼 상승했기 때문에 조합 사업에서 그만큼 사업비 조달이 필요하다. 그래서 40%가 올라가는데 민간 임대주택 또한 40% 정도가 임대보증금이 상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건설회사들 입장에서 아니 주변 지금 전세가가 1억인데 전세가가 1억인데 아니 이 현장에 전세가가 1억 2천이면 분양되겠습니까?
왜냐 주변이 지금 1억이기 때문에 사업원가 올라가기 전에 전세가를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현재 시장 조사를 하면 4, 5년 전에 이미 입주한 아파트 그 말씀은요, 사업 원가가 반영되기 상승하기 전 단계에 주택 공급 가격의 전세가 기준에서 지금 현재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을 기준으로 검토를 하면 당연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거 분양될까요? 지금 인근에 3년 된 있는 브랜드 아파트가 전세가가 뭐 3억인데 여기에 3억 5천에 전세 분양을 하면 분양될까요? 왜냐? 여기 보시면 사업비 조달에서 계약금과 중도금 대출이 분양 매출입니다. 기금이 30%의 사업비 조달을 책임을 주더라도 결과적으로 50%에 해당되는 사업비 조달은 분양자들이 분양을 받아야지만 확보되는 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설회사 또한 이게 분양물 공사입니다. 분양이 잘 될까요?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금융기관들도 많이 참석을 하셨는데요. 중도금 대출은 일반적으로 60%가 분양이 되면 실질적으로 기표도 하고 취급을 하는 그 내부 규정이 있습니다. 예시 규정이 있는데요. 60%가 분양이 돼야지 공사비를 조달하는데 안정적인 어느 정도 현금 흐름이 3년 동안 이렇게 설명드리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60%가 분양이 돼서 계약금과 중도금이 현장에 투입이 되면 공사기간 3년을 놓고 한 2년 정도의 안정적인 공사비, 사업비 지급하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2년 동안 나머지 40%를 어떤 잘 시간을 가지고 분양을 할 수가 있다는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0%에 대한 분양률은 건설사나 투자기관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과연 이 높아진 임대보증금으로 우리 소비자들이 민간 임대로 분양을 받아줄 것인지 아니면 똑같이 관망을 하고 일반 신규 공급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건지 이제 그 판단은 소비자한테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표에 보시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자, 이 똑같은 건설회사가 똑같은 수준으로 상품 퀄리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퀄리티로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공사비나 토지비는 같습니다. 왜냐, 같은 현장을 가지고 공급자가 일반 분양으로 공급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 임대로 공급할 것인지 그 판단을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한번 제가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빨간 선의 위쪽은 매출액입니다. 일반 분양으로 매출액을 확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 기금대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에코티성이라고. 어쨌든 매출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출에 반영을 해놨고요. 원래 대출은 매출에도 잡고 지출에도 잡아야 되는 게 대출인데 보시는 것처럼 매출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임대보증금이 일반 분양보다는 한 민간 임대를 검토를 해서 역으로 임대보증금을 산정을 해보면요, 일반 분양가의 65%에서 70% 선이 임대보증금의 수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기금대출이 그 매출을 채워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저 위쪽에 회색 부분이 그만큼 매출액이 적어지는 겁니다. 근데 매출액이 저만큼 줄어들었는데 과연 사업 수익이 나옵니까? 라고 봤을 때 토지비는 같고요, 공사비 같고, 민간 임대주택은 보존등기비, 학교용지 분담금, 분양 재비용, 일반 비용, 금융비용이 나가는데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보존등기비, 건물 준공이 날 때 50%가 감면을 받습니다. 왜냐? 10년 동안 장기 임대를 유지를 해야 되는 전제로 정부가 50% 감면 적용을 해줍니다. 금액이 작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용지 부담금, 지출 범위에 보면 공동주택은 학교용지 부담금이 반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또한 작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신탁 비용 절감이 됩니다. PF 대출금 1000세대 기준으로 1200억을 기금으로 조달 안 하고 PF로 조달을 했을 때 3년 동안의 그 금융 이자를 보면 100억이 훌쩍 넘습니다. 그래서 금융비용 절감이 전체 3년 동안의 사업비 조달 계획에서 금융비용의 절감 효과를 봤을 때 굉장히 크게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매출이 줄어든 만큼 지출 범위에서 그만큼이 절감이 된다는 뜻의 해석을 하기 위해서 만든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분양으로 했을 때는 적정 사업 수익이라고 합니다. 이 남는 게 실질적으로 그 사업 공급자는 적정 사업 수익이 남기 위해서 받는 어떻게 보면 공급을 하는 거죠. 손해보고 공급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자, 민간임대주택조합 아니 조합이 아니고 임대분양 적정 정상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정상금이라고 하냐면 저희가 매출을 반영을 할 때 일반 분양은 수익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임대는 보시는 것처럼 반환채권입니다. 임대보증금 10년 안에 반환해주는 반환채권입니다. 기금대출 14년 후에 상환을 해야 되는 대여금입니다. 그래서 적정 정상금이라고 합니다. 표현을. 자, 이 부분에서 제가 표를 요약을 해봤는데요. 자, 일반과 임대의 공급 방식에서 크게 뭐가 차이가 납니까? 1. 선택을 분양계약으로 받았을 때, 그렇죠? 두 번째는 내가 똑같은 집을 임대로 받았을 때 개발자, 공급자 입장에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자, 공사비 정산이 먼저 상환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다음으로 중도금 대출 상환, PF 대출 상환, 준공이 떨어짐과 동시에 먼저 상환해 나갑니다. 그리고 기금 대출 보시면 10년 후에 만기 상환을 합니다. 자, 소비자가 지금 상황에서 지금 국내에 분양을 안 받는 거는 내가 이 분양을 지금 받으면 재테크가 될까? 좀 싸게 사는 건가? 요즘 뭐 불황기라 공급자들이 힘드니까 좀 뭔가 이 할인책을 하지 않을까? 그런 심리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공급자는 이걸 지금 공급을 할까 말까? 왜냐 분양이 안 됐을 때 시공사도 그렇지만 개발사들은 손투입되어 있는 자금 회수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남는 거는 두 번째로 놓고요. 네, 그게 지금의 국내의 부동산 건설 환경인데, 자, 소비자 입장에서 내가 이걸 분양을 받을 것인가, 준공 때 소유권 이전을 할 것인가, 똑같은 집을 10년 후에 소유권 이전을 그때 할 것인가, 그 판단인 것입니다. 어떤 내가 소유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선택 1이나 2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민간 임대주택 공급 방식은요, 모든 분양 계약 시점에서 소비자가 모든 리스크를 지지 않고, 왜냐 지금 현장 우리 국내 부동산 환경에서 소비자가 선택을 하면 공급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분양 계약 시점에서 10년 후에 안정적인 분양 선택을 할 수 있게끔 기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구조의 공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기금 대출 굉장히 중요하죠. 네, 민간 임대주택의 개발 환경에서. 왜냐 소비자가 선택을 길게 하더라도 사업비 조달이 가능하게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하단에 보시면요, 2019년 이전에 4년, 5년, 8년의 민간임대주택이 있었는데 다 폐지하고 지금 현재는 10년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원래 4년 너무 짧아.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가성비 있는 집을 소유하면서 살면서 4년이라는 기간이 내 안정적으로 집값을 준비하는 시간으로는 좀 짧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그렇게도 해석이, 저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취지가 있었지만 다 폐지하고 지금 현재는 10년입니다. 올 하반기에 기간을 20년으로 확대한다는 이야기도 있는 거 현재 정책적으로 많은 회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민간 임대 주택의 건설형 사업 구조도입니다. 여기 표 보시면 이제 민간 임대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민간 현재 아파트 신규 공급을 하기 위해서 4년 전부터 토지 확보를 하고 인허가가 완료된 상태에서 현재 국내 공급 시장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사업비 조달이나 PF, 시공사가 머뭇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막대한 이자 부담을 하고 있는 개발사들이 국내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 민간임대로 공급하고 싶은데 이미 가지고 있던 재원들이 동이 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환경에서 민간 임대의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 구조와 상황 구조를 가지고 있는 데서 여기 우측 상단에 보시면 자산운용사, 주권회사, 기존에 우리 그 일반 공급 주택의 PI나 에코티성의 마중물 역할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PF 때 상환하는 구조 안에서. 하지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에코티 투자라는 것은 어떤 그 반대급부의 많은 수익도 있지만 그만큼 리스크가 따르는 투자 기법입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 기관들이 현재 손실과 리스크를 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민간 임대 주택의 이런 마중물 역할에 에코티 투자를 좀 활성화돼야 되지 않겠나. 왜냐, 이 민간 임대 공급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자가 사업비 조달하는데 마중물 역할에 어떤 시드머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안정적인 민간 임대의 사업비 조달이 나오는 구조 하에서 PF 때 상환해 갈 수 있는 마중물 역할에 어떤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들이 뭐 리츠 형태가 됐든 에코티 투자 형태의 구조를 해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구조가 나올 수 있다는 걸 한번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허그 주택기금, PF 대출, 사업비 조달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임대사업자와 건설사가 사업 시행자와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을 했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죠. 허그의 기금 대출, PF 대출, 중도금 대출에 대한 보증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표를 보시면 HF 여기 보시면 허그가 있고요. HF 표기를 안 드렸는데 HF 또한 주택도시금융공사인데 똑같은 상품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보증을 통해서 사업비 조달이 가능하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로 제가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반 분양 계약 시점부터 준공 입주 시까지 분양 계약자가 갖는 모든 리스크 부담을 분양 대금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 미분양 리스크, 미입주 리스크, 분양 대금 납부에 대한 준비 기간 3년, 입주 때까지 3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자기 부담, 대출, 취득세, 보유세가 발생이 되죠. 민간 임대주택은 일단 보유세가 발생이 안 됩니다. 10년 동안. 두 번째, 민간 임대주택은 임대차 계약 시점부터 3년, 준공, 임대, 입주 10년 동안 살면서 안정적인 주택을 마련할 비용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보유 절감이 되고요. 자, 세 번째,
준공 시점에서 건설사, PF 대출 기간, 모든 사업비에 대한 책임 준공 시 주택기금보다 우선 상한해 갈 수 있는 구조는 유일하게 민간 임대 사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개발사업 사업 구조에서 뭐 수요자가 갖는 공급자, 건설사가 갖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주택 공급은 수요자, 시행자, 건설사 이 세 개 어떤 영역 부분에서 서로 간에 한쪽이라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공급이 쉽지가 않죠. 이 민간 임대주택은 분양자, 시행자, 건설사의 모든 이해관계자의 아주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구조 형태가 민간 임대주택 개발 사업이다. 그렇게 설명드린 표입니다. 저희가 민간 임대주택 관련돼서 법무비 해석, 동일회계법인, 정비업체, 건축사, 신탁회사랑 같이 이런 업무 영역을 분담을 해서 현재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에 2019년도에 강릉의 일반 분양 현장을 민간 임대주택으로 해서 저희 세무팀이 어떤 그 고객분들한테 어떤 민간 임대에 대한 세제 혜택이나 장점에 대해서 설명드린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다 민간 임대 주택이고요. 이렇게 공급을 허그나 주택금융공사 통해서 현재 PF 기금 실행이 다 되어 있습니다. 건설사 쪽에 회의를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정말 기금 대출 됩니까? 네, 그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민간 임대 주택은 기금이 100% 나옵니다. 다만 나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진행을 했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네. 이상 강의를 마치고요. 제가 뒤에 한번도 교수님 계시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에 개발 사업이 민간 임대가 활성화가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의 개발 사업은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생활용 숙박시설, 공동주택 국내 모든 개발은 신탁 구조에서 그동안 이루어져 왔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 중에 신탁회사 이야기가 많이 빠져 있죠. 그렇죠? 국내의 개발 환경은 신탁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어떤 역할을 했느냐? 시행자를 대리해서 여러분들 분양대금 관리해줬죠. 건설사에 공사비 지급해줬죠. 그 다음에 투자기간, PF기간, 대출금 상환을 신탁회사가 안정적으로 해줬습니다. 근데 민간 임대는 신탁회사가 들어가면 기금 대출이 안 됩니다. 그러면 신탁회사가 못 들어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민간 임대 주택을 10개 이상의 현장을 허그 협의해보고 우리는 협의해봤던 담당으로서 제가 관리형 토지신탁 구조에 대해서 허그 본사에 가서 부산에 있습니다. 왜 신탁사가 민간임대 주택은 사업 주체를 대리할 수 있게끔 안전하게 해주면 좋을 텐데 왜 안 해줍니까? 라고 했더니 아직 해준 사례가 없습니다. 하지만 민간임대 주택도 지금 제가 설명드린 표에는 안 나와 있지만 신탁회사들이 민간임대 주택에 사업 초반과 시공사가 정해지고 허그가 보증이 확정이 되고 기금 대출이 됐을 때 준공까지 안전하게 업무 수탁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궁화 신탁 관계자분 와 계시고요. 고려 신탁 관계자분 와 계시는데 이 민간 임대 주택에 대해서 신탁 회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면 제 생각에는 민간 임대 주택의 공급 활성화가 빠르게 안전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드린 설명 중에 대부분이 공급자 이주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설명을 많이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제가 하고 있는 업무는 건설사, 투자기관을 상대로 공급자 지위에서 어떤 컨설팅 업무를 하는 부분들이 제 주요 업무였고요. 여기 제 다음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책도 조사를 하시고 행복주택에 대한 정책에 대한 자문도 하셨던 그만큼 소비자들이 이 민간 임대 또한 건설사도 쉽게 받아들여야 되지만 소비자분들도 이 민간 임대에 대한 정말 이 객관적인 로 판단을 해서 인식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있어 그 한문도 교수님을 모시고 한번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문도 교수님. 네, 제가 직접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전백상 전무님의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의 사업 구조에 관한 좋은 정보와 말씀 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전백상 전무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